자, 오늘은 센 영수학원 영작 초등 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복화집이 이제 단어 수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작, 이제 우리나라 말을 이제 영어로 바꾸는 초등, 중등, 고등, 수능 이게 4개 파트로 나뉘거든요.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문이나 이제 한 장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긴 문장들을 이제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말이 일단은 우리한테는 이제 모국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영어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영어로만 생각하고 영어로 쓰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공부는 했지만은 자꾸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외국인들하고 좀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인 표현들,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자꾸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요, 또 그 트레이닝 받은 걸 가지고 실제 외국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금세 영어가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뭐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배우고 나서 써먹을 데가 없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용지물인 공부가 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뭐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하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자꾸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막힘없이 대화가 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자꾸 이제 영어로 이제 바꾸는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면요, 영어가 이제 그렇게 두렵지가 않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외국 사람들 만나서 좀 두려워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좀 체구도 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죠? 체구도 크고 거기다가 또 말도 빠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들은 잘해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미흡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트레이닝을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꿀 줄 알면요, 우리나라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른과 동시에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어로 이제 바꾸는 게 그냥 글씨 쓰는 걸로만 바꾸면 안 되고요. 말을 하면서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번에 이제 그 상담변화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음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음성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받아쓰기 하듯이 스펠링을 적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영어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오로지 영어만 쓴다. 그리고 이 정도로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어를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 경지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단지 의사소통하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면서 어떤 유대 감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우는 거지. 미국 사람처럼 완전히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우리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알아는 들어야 되겠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영어로 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를 해두면은 영어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네이버 사전이나 또 뭐 어떤 영어 관련 그런 사이트들 보면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 나라 사람들만 쓰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어 공부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지 않는 이상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 나라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익혀둘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 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표현들만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막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외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런 이제 어떤 그 나라 사람들만 쓰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바꿀 정도가 되면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초등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등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을 보면서 바로 영어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 자, 10시 30분이야. 어떤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말은 10시 30분이야. 시간이 10시 30분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이 많이 됩니다. 주어가 생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영작을 할 때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해가지고 영작을 하면은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써줄 건 다 써줘야 돼요. 주어 써주고 동사 써주고 또 뭐 보어가 있으면 보어 써주고 목적어 어쨌든 주어 서술은 항상 나와야 돼요. 주어 서술은. 자, 10시 30분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뭐 중량이라든지 거리, 시간, 뭐 금액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비인칭 주어 이술 쓰거든요. 비인칭 주어 이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주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eat, 10, 3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렇죠? 10, 10은 10이잖아요, 30은 10, 30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10, 30 그렇죠? 자, 12시야. 12죠, 12 그렇죠? 8 to 12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도 되고, 그렇죠? 10:30, 12. 자, 1월 19일이야. 내일부터 날짜죠. 날짜도 is January 19. 그래서 January가 이제 1월을 의미합니다. 1월. 그다음에 19는 이제 19, 그렇죠? 19, 19. 그래서 이제 TH가 붙으면 이제 번째 그런 얘기예요. 19번째. 그래서 1월에 19번째 되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It's January 19. 자,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음성으로나마 그 월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월은 January죠, 그렇죠? 2월은 February, 그렇죠? 3월은 March, 4월은 April, 5월은 May, 6월은 June, 7월은 July, 8월은 August, 9월은 September, 10월은 October, 그렇죠? 11월은 November, 12월은 December.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세한 것들은 이제 보조 교재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장문에 좀 해당되는 지문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는 무엇, 그죠? 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말 그대로, 그죠? 여기에는 이제 너가 빠졌지만은 물어보는 상대방이 너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푸드, 음식 뭐냐? 그렇죠?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이제 그런 문장들은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뭐냐?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런 식으로. 거기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 합의죠, 그렇죠? What's your favorite hobby?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문장을 외우면요, 거기다 단어만 이제 껴놓으면 되니까.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단어만 껴놓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그 우리가 장문이라든지 회화를 할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What'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 What's your favorite hobby?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직접.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피드백이거든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말하면 나도 바로 피드백을 해주려면은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 돼야 돼. 트레이닝. 그러니까 반복 작업이죠. 반복 작업. 반복 훈련.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재가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왼쪽에는 한국어, 가운데는 이제 발음,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어 스펠링, 영어로 나오거든요. 이제 딱 가리고 하는 거죠. 이것만 딱 보고 10시 30분이야. 보는 순간 It's 10:30, 12, It's 12, It's January 19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계속 우리가 트레이닝 받듯이 이렇게 공부가 계속 반복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딱 이걸 보면, 그렇죠? 이게 우리 심상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이 What's your favorite foo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개구리들이 있어. 개구리가 프라그죠, 프라그. 자, 뭐가 있어 하면 우리 이제 유도부사 there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구리들이니까 아가 되겠죠. There are frogs. S가 보세요. frogs.
frogs. 네, 보통 이제 요 there are frogs 천천히 말하는 건데 빨리 말하다 보면은 요 there가 잘 안 들려요. there are frogs, frogs. 요거면 이제 강하게 들리죠, 그렇죠? 자, 개미들 ant죠, ant 개미죠. 그래서 there are ants. S가 붙죠. ant, there are ants, there are ants. 거미가 있어. 자, 거미 요거는 이제 단수죠, 그렇죠? 거미는 스파이더죠, 스파이더. 그래서 there is a spider. 느낌표죠, 느낌표. There is a spider. 자, 보통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거미도 벌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미도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요즘에 이제 그 자연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생활들, 도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레라는 우리 보통 이제 바퀴벌레 정도면 이제 벌레라고 생각하는데 개미라든지 또 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벌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에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하고 이렇게 자연 가까이 살다 보면 사실 개미라든지 우리 산에 가면 이제 그 개미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개미들이 그 땅 속에서 불 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개미들 생활하고 또 벌도 그렇고요, 그렇죠? 벌집 만들어서 생활하고 거미는 또 거미들 쳐가지고 또 생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 속에서 보다 보면 얘네들이 벌레처럼 인식이 안 되는데 자연을 많이 이제 접하지 않고 이제 도시에서만 살다 보면은 집에서 거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놀라는 거죠. 그렇죠? 바퀴벌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가 있어 하면 이게 분명히 there is a spider. 좀 놀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명령어 만들 때는 항상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건드리지 마. 마니까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그렇죠? 그래서 don't touch. 터치가 이제 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치. 그래서 이제 나 건드리지 마 하면 don't touch me, don't touch m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건드리지 마, 뭘 건드리지 마 그런 말은 안 나왔으니까 don't touch, don't touch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경찰서에서 왼쪽으로 돌아라가 명령어죠, 그렇죠? 돌아라, turn, 그렇죠? 왼쪽으로 turn right, 왼쪽이죠, turn left죠,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경찰서에서. 자, at the police office. police station이라고도 해요. police station. 경찰서. office가 사무소죠, 그렇죠? station은 이제 역이고 어떤 정거장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turn left at the police office. turn left at the police office.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Thank you. Thank you. Thanks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Thanks. Thanks. 어쨌든 말이 길면은 조금 더 겸손한 표현이고 존경의 의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Thanks는 그렇죠? 그러면 느낌이 조금 가볍게 고맙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요,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당연히 말은 다르지만 어떤 기본적인 속성, 말이 길어지면은 겸손하고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말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편안한 말이 된다. 이 정도의 이제 내용들만 갖고 이제 영어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장 가서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자, 곧장 가서 이것도 명령어죠.
돌아라. 그렇죠? 돌아라는 아까 했죠. 턴 오른쪽이니까 턴 라이트가 되겠죠. 턴 라이트. 곧장 가서 자 가다 go 곧장 straight go straight. 이것도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go straight. 그 다음에 and는 없지만 곧장 가서 하고 돌아라 하고 연결해 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and 모퉁이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모퉁이란 말 잘 안 쓰죠. 코너라고 그냥 쓰죠. 그렇죠? 코너 구석탱이. 그렇죠? 자, 코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urn right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자꾸 영어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영어가 점점 이제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이니까 좀 쉽게 느껴지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요, 중등, 고등, 수능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작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들었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혀두시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말들이 남아있는 이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 문장들을 자꾸 영어로 통으로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단어 수거만 외우면 안 된다. 그 단어 수거를 가지고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내야지, 의사소통이 돼요.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자, 괜찮아. 똑같은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 땡큐 할 때 you're welcom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you're welcome. 거기에 이제 괜찮아요. 우리 보통 옛날에는 you're welcome을 천만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만에요란 말을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천만에요란 말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천부당 만부당, 천부당 만부당, 그러니까 당치 않다 그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고맙다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천부당 만부당. 그 이제 천만에요로 이제 변형이 된 건데, 천부당 만부당에서 지금 또 천만에요라는 말도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때요? 고마워. 됐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괜찮아. 됐어. 괜찮아. 됐어.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천만에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천만에요를 안 하는데 그걸 자꾸 천만에요라고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언어는 자꾸 이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쓰던 말들이 지금 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쓰진 않죠. 그렇죠? 지금 시대에 또 맞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어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하고 기본적인 속성은 동일한데 그 당시에 이제 발음하고 지금 발음하고 똑같다고 이제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괜찮아. 이거는 이제 it's okay. It's okay. 요 괜찮아는 you're welcome에 괜찮아고요. 자, 귀를 만져. 아까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그랬죠? 터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 귀를 만져.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상대방 보면서 귀 만져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 귀를 만져 이렇게 안 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알고 있는 그 인칭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략이 돼요. 많이 생략이 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영어는 안 된다는 거죠. 영어는 귀를 만져 하면은 터치. 누구 귀냐? 너희 귀. 자, 귀 하나 만지라고 하면은 이어가 되는 거고, 귀 양쪽의 귀를 만지라 그러면 touch your ears. 그렇죠? touch your ears. S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귀 하나 만지라 그러면 touch your ear, right ear, left e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오른쪽 귀, 왼쪽 귀겠죠. 그 고양이는 침대 위에 있어. 그 고양이가 더 캣이 되겠죠, 더 캣. The cat 있다. 비동사 is 어디 있어요? 침대 위에 on the bed.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 원 파트에 대한 작문을 해봤는데요. 초등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영어를 이제 처음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자꾸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영어가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초등 2의 내용 갖고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초등 1 파트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내일은 영어 일기를 한번 중문하고 장문 그것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거거든요. 이 초등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초등하면서 또 이제 중등이나 고등 또 수능 이렇게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뭐 영어 일기 쓰는 거라든지 또 중문이나 장문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한 다음에는 또 이제 일본어 한번 좀 테마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또 독해라든지 회화 위주로 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능 봤던 거 영어 수학 그 수능 강의를 또 1번부터 하나하나씩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공부 방법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뭐 이렇게 한마디씩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내용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강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은 또 영어 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